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약자 강헌입니다. 여러분 혹시 1969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날은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전 세계에서 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TV 앞에 모여 앉아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바로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처음으로 달을 밟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주의 인물은요,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자 최초로 인류로서 달을 밟은 사나이 닐 암스트롱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1969년에 그 닐 암스트롱을 위시한 3명의 우주인들이 처음으로 전인미답에 달 착륙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우려를 표했죠.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1959년부터 시작된 냉전의 두 축 미소 간의 치열한 또 우주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허를 찌른 것은 바로 1959년 소련이 쏘올린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엄청난 패닉에 빠졌죠. 아니, 소련이 우리를 앞서간다? 게다가 또 미국의 자존심에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바로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 이름의 우주 비행사가 탄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를 눈으로 본 최초의 우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또 미국인들은 두 번째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남은 것은, 그러면 미국과 소련 중에 누가 먼저 달을 받느냐라는 어떤 이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은 이른바 우주 정복 프로젝트의 경쟁을 했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미국의 아폴로 11호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과는 관계도 없는, 미국과 소련과는 관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폴로 11호가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이런 위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TV 앞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기현상을 낳았죠. 그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이 한 그 말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보잘것없는 한 걸음이나 인류에게서는 가장 위대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그 달을 밟고 가는 그 달에서 이렇게 이제 이른바 문워킹이죠. 그 화면에 잡힌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료했던 버저 올드린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닐 암스트롱 그 사실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우주 비행사 중에서 여전히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은 또 미국 최초의 민간인 우주 비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군 소속의 군인들이었거든요. 또 민간인으로서 또 처음으로 달을 밟았다는 사실이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한 어떤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의 명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1930년생인데요. 2012년에 사망했으니까 무려 이렇게 83살 정도까지 산 인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나머지 닐 암스트롱이 사망을 거두는 순간에도 나머지 2 비행사는 그보다 다 살아있었어요. 다 장수를 했습니다. 정말 쯤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장수했다는 사실이 좀 재밌는데요. 경호년,
개미월 정해일 경자시생입니다.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정화일기인데 금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니 재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므로 굉장히 신약한 명식이 되겠지만 월지가 미토인 관계로 이 미월의 정화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왕 관왕한 어떤 그런 명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쩌면 이런 그 강력한 금수와 화의 어떤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명식의 주인의 어떤 거대한 에너지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명식에 필요한 용신은 이 거센 수의 기운, 정화를 공격하는 수의 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토를 또한 공격하는 목인성이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운을 살펴보면요. 그는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좀 어느 그런 대로 순탄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기구신 중에 하나인 금이 쭉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신인 신금 유금들이 기신인 간목과 을목을 극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절각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흉한 기운이 극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럽니다. 나중에 또 목이 오는 60일 대운, 70일 대운도 임목과 묘목의 경금과 신금이 있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가장 끓이는 기운이 올 때 다 한신들이 이것을 다 방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의 좀 장수의 사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겠어요. 조종사로서. 실제로 많은 조종사로서의 실제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걸 다 넘기고 장수를 하게 되는 이런 작은 원인들이 이런 대운에서 알 수 있는데 결국 정화를 공격하는 그런 그 임수가 오는 80일 대운에서 그가 드디어 숨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도와 절각으로 인해서 그의 흉한 기운들이 전부 다 오히려 제압당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의 가장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은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우주 비행사로서의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지만 그는 사실은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퍼듀 대학의 항공 우주학과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공군 조종사로서 입대를 해야 돼요. 일종의 무슨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 군 장학금인 거죠. 근데 그가 조종사가 되었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50년에 경인년이죠. 또 이때도 보시면 경인년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임목을 경금이 계도로서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미 공군 조종사로서 한국 전쟁에서 3년 동안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비행기가 격추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사할 뻔 했는데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지금 포항, 당시로는 이제 북한의 지역에 있던 포항 쪽에서 포항 숙제에 불시착을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그런 기막힌 행운의 사나이고요. 우주 비행사로서도 아폴로 계획전에 제미니 우주선에서 거의 기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때가 이제 자신의 용의신이 되었던 정화 때 일어난 일인데요. 거의 기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모든 조종사들이 사망할 위기를 그의 뛰어난 기지로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의 그 역할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히데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로 11호의 선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거든요. 이런 전투기 조종사로서 그리고 우주 비행사로서의 수많은 어떤 목숨을 건 위기들을 그렇게 다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넘어온 데는
이 한신인 근재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용의심만 보지 말고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기운을 제압해주는 어떤 그런 한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20대 초반에 이제 20대 대운이 병술 대운인데요. 굉장히 좋은 대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용신 대운에서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도 거의 죽을 위해서도 살아 돌아오고 큰 부상 없이 아주 아름답게 제대해서 그 뒤로는 이제 주로 테스트 파일럿으로서의 그 생애를 그 20대를 보내게 돼요. 이 테스트 파일럿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점점 이제 그 기술은 진화하니까 더 뛰어난 더 빠른 막 이런 그 비행기들을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군수 산업에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이제 조종사,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이제 에이스 조종사들이 그 역할을 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닐 암스트롱은 퍼듀 대학이라는 MIT에도 붙었는데 퍼듀 대학을 갔어요. 퍼듀 대학이라는 뭐 명문 그런 분야의 어떤 전공을 한 사람이고 또 파일럿으로서 한국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야의 초엘리트로서의 그 나이는 어리지만 초엘리트로서의 그리고 또 생각보다 젊은 데는 동안이어가지고 무슨 꼬마가 이런 무지막지하게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 이런 정도의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런 좋은 평판들이 쌓여서 역시 대운이 좋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정해 대운, 자 일주와 같은 대운이죠. 이런 걸 갖다 이제 보분 대운이라고 합니다. 내 일주와 같은 대운이 오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신약한 사람들은 자기 일주와 같은 글자의 대운이 올 때 굉장히 큰 명예나 성취가 있고 신강한 사람들은 이때가 좀 건강상의 위태로움이 있는데요. 닐 암스트롱은 신약한 명식이기 때문에 이 정해 대운에서 드디어 30대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나사,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말기에 더 이상 소련에게 이제 이 우주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 우주국을 세우죠. 바로 나사입니다. 그 나사로부터 초청을 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우주선의 조종사로서의 시대를 바로 이 최고의 복운 대운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재민이 그 파도를 타고 이제 그 위기를 극복했던 해가 바로 66년 병오년이었어요. 자신의 최고의 그 희신년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그가 아폴로 11호의 선장이 되었던 것은 이제 이 정해대운의 마지막 해 기유년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용신에 해당하는 기토의 세운에서 그는 아폴로 11호의 그 아주 위대한 그런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사실 그 뒤에 이제 이 무자 대운 또한 무자 기축 대운 계속 훌륭했는데요. 이 대운을 통해서도 그는 이제 조종사로서 은퇴하고 난 뒤에 신시내티 항공우주학과의 교수로서 이제 그 우주선의 설계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면서 또 후학들을 양성했고요. 그리고 기축대운에서는 이제 그 대학 60 이후에는 이제 대학교 은퇴하고 난 뒤에는 또 기업의 고문, 특히 크라이슬러사의 또 요청을 받아서 워낙 그런 미국의 영웅 이미지 그 자체니까요. 또 그런 기업의 어떤 활동들도 명예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그는 이제 이 정해일주답게 그리고 편간이 이제 월간에 투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을 너무 영웅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자기보다 더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 더욱 부풀려진 어떤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는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애티튜드를 보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에서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을 때는 꼭 이 닐 암스트롱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단순히 그가 최초로 달을 밟은 그런 우주 비행사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제 70대의 말년에는 약간의 이제 좀 트러블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무의미한 그런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크게 삭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관에 대해서 막 좀 분노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마지막 사망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수기운이 많은데 수대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꺼졌잖아요. 본인 자신의 일간의 화가 꺼졌는데 역시 심장의 문제,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철저히 사주에 맞게 살다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정말 명예의 평관답게 그가 사망했을 때도 당연히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히고 또 죽었을 때 국장을 치르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마지막 국장은 뭐 대통령 정도나 돼야 치를 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서 다 국장 치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마지막 국장은 75년대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사실 마지막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만큼 미국 국가 전역의 역사상의 20세기의 영웅이니 국장을 치러야 된다라고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는데요. 닐 암스트롱은 마지막 임종을 거두면서 자신은 국립묘지에 묻지 말고 화장을 해서 자신이 전투기조종사로서 그리고 또 우주 비행사로 누렸던 태평양에 뿌려달라라고 유언을 했고 유아족들도 그 뜻에 따라서 뭐 그런 화찬란한 어떤 그런 장례식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고 태평양에 뿌렸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명예를 지킨 한 사람의 그 비행사로서의 삶을 마친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여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